축구에서는 1년에 2번 이적 시장이 열리는데요. 겨울 이적 시장과 여름 이적 시장 이렇게 2번이죠. 그중 겨울 이적 시장은 시즌 도중에 열리기 때문에 핵심 선수를 영입하기도 힘들고 또 영입했다 하더라도 경기가 진행되는 와중에 팀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선수들이 큰 활약을 보여주긴 힘든데요. 그래서 오늘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적한 선수 중 큰 활약을 보여준 선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선수들은 저의 개인적인 기준으로 선정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선수는 스파르타크 모스크바에서 맨유로 이적한 네마냐 비디치입니다. 0506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서 맨유로 이적한 비디치는 맨유 역사에 남을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요. 이적 초반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비디치는 점점 발전하는 수비력을 보였고 결국 퍼디난드와 함께 퍼디치 라인으로 불리며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센터백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비디치는 피파 월드 11에 2009년, 2011년 총 2번 이름을 올릴 정도로 맨유에서 최고의 활약을 선보였죠. 2008년에는 챔피언스리그 첼시와의 결승전에서 퍼디난드와 통곡의 벽을 이루며 승부차기 끝에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이후로도 꾸준히 경기에 나온 비디치의 수비 실력은 변함없었고 2009년 다시 한번 챔스 결승에 올라 2년 연속 챔스 우승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펩 가르디올라의 바르셀로나는 너무나 강력했고 비디치의 활약에도 팀의 패배를 막을 순 없었죠. 이후 2014년까지 총 8년 동안 맨유 수비의 핵심으로 활약한 그는 인테르로 떠나 2016년 은퇴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선수는 모나코에서 맨유로 이적한 파트리스 에브라입니다. 비디치와 함께 0506 시즌 겨울에 맨유로 이적한 에브라는 이후 맨유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는데요. 이내 가브리엘 레인세를 밀어내고 주전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후 0708 시즌에는 세계 정상급 풀백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는 퍼디치 라인과 함께 단단한 수비를 보여주었는데요. 이에 맨유는 프리미어리그 우승과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더블을 달성했죠. 이후 0809 시즌에도 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0607 시즌부터 0809 시즌까지 리그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활약의 에브라는 2009년 UEFA 올해의 팀과 피파 월드 11에 선정되었는데요. 그는 0809 시즌 PFA 올해의 팀에도 선정되며 PFA 올해의 팀, UEFA 올해의 팀, 피파 월드 11에 모두 선정된 경력이 있는 몇 안 되는 레프트백으로 월드클래스 레프트백임을 증명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맨유의 주전 레프트백으로 활약한 그는 9시즌 동안 맨유에서 활약한 뒤 유벤투스로 떠났죠. 유벤투스로 이적한 후에도 팀의 주전자를 차지한 에브라는 마르세유를 거쳐 웨스트햄으로 이적해 2019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선수는 스포르팅에서 맨유로 이적한 브루노 페르난데스입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스포르팅에서 1819 시즌 리그 33경기 20골 13도움, 1920 시즌 전반기 17경기 8골 7도움을 기록하며 뛰어난 활약을 선보였는데요. 이러한 활약에 맨유는 큰 관심을 보였고 결국 1920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서 맨유로 이적했습니다. 그의 이적은 이전 부진하던 맨유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혼자만의 힘으로 팀의 공격을 책임지며 현재 맨유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선두 경쟁을 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이런 그는 이적 후 한 달 만에 프리미어리그 2월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하는 활약을 선보였죠. 이후에도 계속된 활약을 보여준 부페는 6월, 11월, 12월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하며 이적 이후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4번의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합니다. 1년 동안 4번 수상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도 부페가 처음 달성한 기록이었는데요. 이런 활약을 선보인 그는 2021 시즌 전반기에만 15경기에서 10골 7도움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1년 동안 기록한 공격 포인트를 봤을 땐 29경기 18골 14도움이라는 엄청난 스탯이었죠. 이에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미드필더가 되었는데요. 이에 많은 사람들에게 퍼거슨 체제 이후 맨유 최고의 영입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선수는 첼시에서 볼프스부르크로 이적한 케빈 데브라이너입니다. 데브라이너는 베르더 브레멘 임대 시절 큰 활약을 보여주고 첼시로 복귀했지만 출전 기회를 받지 못했는데요. 결국 출전 기회를 얻기 위해 1314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서 볼프스부르크로 이적했습니다. 이후 1415 시즌 13라운드까지 1골 9어시스트를 기록하는 활약을 선보여 1415 시즌 전반기 키커 랑리스트에서 월드클래스를 받았죠. 결국 1415 시즌 20개의 어시스트로 리그 단일 시즌 어시스트 최다 기록 타이를 이루었는데요. 또한 1415 시즌 후반기 키커 랑리스트에서도 월드클래스를 받은 것은 물론 2015년 독일 올해의 축구선수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분데스리가 어시스트 신기록을 세우는 등 1415 시즌 뛰어난 활약을 보인 데브라이너는 맨시티에 입단했고 맨시티에서 수많은 우승을 함께했죠. 이후에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이끌었고 PFA 올해의 선수와 UEFA 올해의 미드필더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도움왕 3회를 차지하였는데요. 1819 시즌에는 팀의 도메스틱 트래블을 함께했고 1920 시즌에는 리그 20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0203 시즌 티에리 앙리가 작성한 단일 시즌 최다 어시스트 기록과 타이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선수는 엘링 홀란드입니다. 홀란드는 10대 나이로 오스트리아 리그의 잘츠부르크에서 엄청난 득점력을 선보였는데요. 이에 1920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서 도르트문트로 이적하게 됩니다. 이적 이후 빅리그에서도 활약을 이어간 홀란드는 15경기 13골을 기록하며 반 시즌만 뛰었음에도 분데스리가 득점 6위에 오르죠.
1920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도르트문트가 16강에서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10골을 기록했는데요. 이후 2021 시즌에도 득점력을 이어가며 분데스리가 19라운드 기준 득점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홀란드는 시즌 초반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득점을 기록할 수 있었죠. 그렇게 홀란드는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에도 부상 이전의 활약을 이어가며 15라운드 라이프치히전에서 2골을 터뜨려 팀을 3대1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게다가 리그 25경기에서 25골을 기록하는 역대 최단 경기 리그 25골을 기록하는 역사를 쓰게 됩니다. 이후에도 득점력을 과시하며 이번 시즌 리그에서 14경기 14골을 넣고 있죠. 도르트문트로 이적한 이후로는 모든 경기 포함 총 38경기에서 37골로 거의 한 경기당 1개의 득점력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선수는 사우스햄튼에서 리버풀로 이적한 버질 반다이크입니다. 반다이크는 1718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서 약 1100억 원의 이적료로 당시 세계 프로축구 수비수 사상 최고액의 이적료를 기록하며 리버풀로 이적한 선수인데요. 거액의 이적료를 찍은 반다이크를 두고 모든 축구 팬들은 과연 이 선수가 그 정도까지의 수준인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반다이크는 순식간에 리버풀의 수비진을 탈바꿈시키며 모든 논란을 잠재웠죠. 리버풀을 유럽 최고의 팀으로 만들어냈고 선수 본인은 세계 최고의 수비수로 도약하며 리버풀의 레전드가 되었습니다. 1819 시즌 그의 활약에 리버풀은 리그에서 고작 22실점을 기록했는데요. 이 22실점은 EPL은 물론 유럽 5대 리그에서도 최소 실점을 기록한 실점수였죠. 반다이크는 이러한 활약에 PFA 올해의 선수상까지 수상했는데요. 올해의 선수상을 받은 반다이크는 2005년 존 테리가 받은 이후 14년 만에 이 상을 수상한 수비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반다이크는 리그뿐만 아니라 챔스에서도 큰 활약을 보여주며 리버풀을 챔스 우승으로 이끌었는데요. 챔피언스 리그 4강 2차전 바르셀로나와의 홈경기에서 메시를 포함한 바르셀로나의 공격진을 모조리 지워버리며 리버풀의 무실점 대역전극에 중추가 되는 활약으로 팀의 결승행을 이끌었습니다. 토트넘과의 결승전에서는 숨막히는 수비로 토트넘의 공격을 완벽히 봉쇄했죠. 특히 손흥민이 빠른 주력으로 찬스를 만들자 동시에 스피드를 내면서 이를 차단해내는 엄청난 장면도 만들어냈는데요. 결국 반다이크는 리버풀의 6번째 비교를 드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활약에 UEFA는 결승전의 MOTM을 반다이크로 선정하기까지 했죠. 이후 1920 시즌 리버풀의 오랜 염원이었던 리그 우승까지 달성했는데요. 반다이크는 1819 시즌 챔스 우승에 이어서 1920 시즌 리그 우승에도 역시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모든 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하며 프리미어리그 우승 시즌 전 경기 풀타임 출전한 5번째 선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선수는 아약스에서 리버풀로 이적한 루이스 수아레즈입니다. 현재 AT 마드리드에서 팀 핵심 공격수로서 활약하고 있는 수아레즈는 1011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서 아약스를 떠나 리버풀로 이적했는데요. 당시의 겨울 이적은 현재까지도 EPL 최고의 겨울 이적 시장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이적이었습니다. 리버풀로 이적한 수아레즈는 EPL 역사에 남을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는데요. 수아레즈는 이전 중위권을 전전하던 리버풀을 이끌고 엄청난 돌풍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1314 시즌은 리버풀을 리그 우승으로 이끌 뻔했습니다. 이 시즌 리그에서 엄청난 득점력을 선보인 수아레즈는 리그 32라운드에서 리그 29호 골을 넣으며 로비 파울로의 시즌 최다골 기록을 18년 만에 경신해냈죠. 이후 35라운드에서 리그 30골을 찍어 티에리 앙리의 기록을 따라잡았습니다. 이어서 37라운드에서 한 골을 추가하여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앨런 시어러의 EPL 시즌 최다골 기록과 타이를 이루었죠. 당시 수아레즈의 이 기록은 페널티킥 골 없이 기록한 데다가 핵이빨 사건으로 인해 출전수가 적은데도 이루어낸 놀라운 기록이었는데요. 결국 수아레즈는 리그 31골로 리그 득점왕을 차지했고 도움도 12개로 스티븐 제라드에 이어 도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때 엄청난 활약으로 그는 유러피언 골든슈, PFA 올해의 선수상, FWA 올해의 선수상, 바클레이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하며 프리미어 리그를 완전히 정복해버렸죠. 하지만 이러한 활약에도 수아레즈는 리그 우승을 차지할 수 없었고 이 시즌이 끝나고 바르셀로나로 이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겨울 이적 시장으로 대박난 선수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하지 않은 선수 중 겨울에 이적해 큰 활약을 보여준 선수를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올가메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